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23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4강이 결정이 됐죠.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이렇게 이제 4파전이라고 언론에 표현이 됩니다. 요거는 물론 가나다 순입니다. 나경원 의원이 탈락했다. 저는 처음부터 안철수 의원이 4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뭐 우연히 맞았는지 뭐 분석이 맞았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안철수 아니면 나경원이었는데 여론조사상으로는 나경원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안철수에 더 제가 비중을 두었던 이유는 전국적인 인지도, 특히 이게 무당층도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뭐 이런 걸로 보이는데, 자 이제 이 여론조사는요 21일하고 22일 어제까지 국민의힘 지지층하고 무당층을 대상으로 해서 5개 여론조사 업체가 각각 800명씩 그러니까 4,000명을 조사한 겁니다. 5개 여론조사 기관이. 근데 이제 득표율하고 순위 이런 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각종 다른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1위부터 3위 이제 빅3, 그건 뭐 제가 유튜브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죠.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이것도 가나다 순입니다. 이 세 사람은 아주 근소한 표차다. 이건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결과였고요. 그러니까 근소한 표차라는 거는 오차범위 내다.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아무리 과학이라고는 하지만 그 범위 내에서 누가 1등이다, 누가 2등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 오차범위 내. 오차범위 내는 실제 상황에서는 뒤집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고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그보다는 조금 밑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3강 1중 이런 구도로 된다. 안철수 후보가 4위에 안착한 결정적인 이유는 뭘까? 역시 최근에 윤석열 어게인이라는 신당 창당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취소한 게 아니고 뭐 보류 뭐 이렇게 나오니까 언제든 이게 다시 등장할 수가 있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 정서, 이게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는 별 영향을 끼치지 않았겠지만 무당층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은 탄핵 반대 세력. 물론 이것도 뭐 이 탄핵 찬반이 가장 큰 변수다 얘기했지만 그거 하나만 가지고 결정을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가장 큰 변수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자면 나경원 의원은 탄핵 반대 세력, 안철수 의원은 탄핵 찬성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조금 더 커지니까 안철수가 이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원래 나경원 의원은 당심에 강한 사람이다. 왜냐면 그 친윤 색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는 당심은 부분적인 반영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번에는 100%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그 중에 물론 민주당 지지라고 밝힌 사람을 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지지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 인지도가 안철수 의원이 높고 그 다음에 무당층에서 나경원 의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두 갈래 분석이죠. 저는 이 후자, 그러니까 무당층에서 안철수 의원이 나경원 의원을 압도했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무게를 둡니다. 자, 이렇게 되고 이제 4강이 결정이 됐죠. 3강 1중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이 2강은 요걸 2명으로 줄입니다. 물론 이 4강 중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한 사람이 50%를 넘었다.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이 확정입니다. 그럴 가능성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2강으로 압축이 될 것이다. 그거는 29일에 발표한다고 하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이죠. 일주일 뒤 29일에 발표한다. 근데 여기는 당심 50%, 민심 50% 이렇게 됩니다. 1차 경선 때와 기준이 다르죠. 탄핵 찬반이라는 구도로 보면 2대2 이렇게
그렇죠? 탄핵 반대가 김문수, 홍준표, 탄핵 찬성이 한동훈, 안철수 2대2 구도. 요거를 이제 당심에서 탄핵 찬반, 민심에서 탄핵 찬반, 요걸 어떻게 이 두 후보들이 나눠 갔느냐, 표 쏠림이 어느 쪽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된다. 그냥 개괄적으로 보면 당심은 탄핵 반대가 6, 탄핵 찬성이 4, 이 정도 되고요. 민심은 거꾸로 되어 있는 양상입니다. 몇 %포인트 차이는 있죠, 물론. 그런데 당심은 6대4 구도로 탄핵 반대가 우세, 민심은 6대4 구도로 탄핵 찬성이 우세. 대략 이렇습니다, 대략. 자, 그러니까 당심에서는 당연히 탄핵 반대 입장에 섰던 김문수, 홍준표 두 사람이 유리한 구도고, 민심에서는 탄핵 찬성 입장에 선 한동훈, 안철수가 유리해지겠죠. 똑같은 6대4 구도인데. 대신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 예를 들어서 당심에 있어서 탄핵 반대 세력이 김문수로 쏠리느냐, 홍준표로 쏠리느냐, 또 민심에 있어서 탄핵 찬성 세력이 한동훈으로 확 쏠리느냐, 이거는 어차피 한동훈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는 유리한 입장입니다. 근데 확 쏠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동훈 후보가 1등을 하겠죠, 1등. 그렇지 않고 적당히 쏠림이 있다, 이렇게 되면 1등은 김문수, 홍준표 중에 한 사람이 1등. 물론 순위는 발표를 안 합니다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지만, 또 상식적인 것 같지만 그렇게 분석이 된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2강, 다음 주 화요일인 29일에 발표될 2강은 한동훈은 거의 결정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게 합리적입니다. 한동훈은 결정됐다. 왜? 안철수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다만 한동훈은 순위만 결정이 안 돼. 1등이냐 2등이냐만 결정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이고요. 근데 탄핵 반대 쪽은 김문수, 홍준표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표를 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느냐, 많이 가져가면 그 사람이 1등, 한동훈이 2등 이렇게 될 거고, 많이 가져가지 않고 탄핵 반대 세력을 비슷비슷하게 나눠 갖는다, 그러면 한동훈이 1등, 김문수, 홍준표 중에 한 사람이 2등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김문수, 홍준표가 탄핵 반대 세력의 표를 얼마나, 어느 비율로 가져가느냐, 나눠 갖느냐, 이거에 따라서 1위를 하느냐 2위를 하느냐, 이게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표 쏠림이 순위를 결정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표 쏠림과 다르게 승부를 가를 또 다른 변수,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 왜냐하면 탄핵 반대 세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를 지금까지는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강전, 3강 1중전에서는 거리를 두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당장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끝났다. 자기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버렸다가 아니고 끝났다. 그러니까 경선에서 더 이상 변수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리를 두고 있는 거고, 김문수 후보는 아직 명확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를 두는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아마 끝났다는 정도로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되면 결국 2차 경선에서는 탄핵 반대 세력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 당원들이나 아니면 이제 민심, 일반 유권자들이나 이미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누굴 찍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어느 정도 아마 정해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리를 둔다고 해서 표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이 낙인 효과가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이 부분에 대한 낙인 효과는 이
네 후보가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다. 윤과 아무리 거리를 두더라도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여기에 크지는 않지만 작은 변수 중에 하나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관계입니다. 자, 지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출마의 뜻이 있다고 보지만 이 뜻이 계속 유지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출마까지 이어질 것이냐, 그거는 확신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 변수. 지금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뒤늦게나마 출마 선언을 하고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 한덕수 추대위가 지금 계속 뜨고 있습니다만은, 그랬을 경우 그게 가능한가 하는 거는 김문수 후보가 가장 가능해 보입니다. 왜? 일찌감치 문을 열어놨거든요. 홍준표 후보는 문을 닫았다가 최근에서야 약간 여지를 남겼고, 한동훈 후보는 그 부분에 관해서 비슷하게 완전히 문이 닫혀 있는 듯 싶었는데 최근에는 뭐 여지는 어느 정도 남기는, 그러나 그 표를 주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안 할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이 또한 저는 적어도 당심에는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 당심과 국민의힘 지지층, 왜냐하면 일반 여론조사에도 민심에도 국민의힘 지지층이 있거든요. 이런데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한덕수 대행이 출마 여부와 무관하게 출마를 했을 경우 단일화 할 수 있다는 쪽에 표가 조금 더 갈 것이라는 거죠. 왜? 그래야 승산이 높아지니까. 예를 들어서 한덕수 대행이 나왔는데 이쪽에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있습니다. 근데 한덕수 대행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단일화를 지지부진하고, 왜냐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5월 4일이 공직 사퇴 시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한덕수 대행이 나온다면 5월 3일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된 직후에 결심을 할 겁니다. 판단을 할 겁니다. 아니 뭐 5월 4일 아침에 판단하고 오후에 사퇴하든가 그럴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 가서 뭐 밀고 당기고 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를 열어놨느냐 아니면 약간 애매하냐에 따라서 표가 더 갈 수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다. 적어도 국민의힘 지지층은 열어놓은 쪽에 표를 더 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점은 김문수 후보가 약간 유리한 점. 그러나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약간 유리한 점이다. 그 부분을 김문수 후보가 선점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김문수 후보가 1등을 하느냐? 그거는 좀 유보해둬야 되는 게 맞다. 왜냐하면 그건 쏠림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 분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이제 어제 4강이 3강 1중 결정됐고요. 오늘 미디어데이, 이제 기자들 만나서 이제 자기 뭐 장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를 하는 날이고요. 내일하고 모레는 1대1 주도권 토론회, 그러니까 누구를 지목해서 1대1로 주도권 토론회를 연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4인이 참여하는 그 토론회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일요일, 월요일 이제 당원 선거인단 투표 국민 여론조사 이런 걸 진행을 합니다. 당심 50, 민심 50 이렇게 진행을 해서 그 결론을 29일에 발표를 한다. 뭐 이런 거죠. 당원 선거인단 규모는 대개 뭐 한 77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뭐 투표율도 중요하겠죠. 뭐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야 몇 개가 할지 모르지만 아마 그때도 5개가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29일에 2명으로 압축을 하면 이 2명을 놓고 또 당심 50, 민심 50 1대1 토론이죠, 이때는 이제. 그렇게 해서 5월 3일 5월 3일이면 5월 3일은 토요일이죠. 5월 3일에 최종 1인을 결정한다. 그거는 또 이제 2강이 결정되고 난 뒤에 진행 과정을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